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문 작성 및 발표 13주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강의까지 하면은 저희가 강의 자체는 다 마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14주와 15주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하신 그 논문 작성에 관한 것과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는 조별 발표를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적어도 20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것을 한번 녹화를 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TL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 지난 13주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한 10강의 정도를 뽑아서 다시 이렇게 제가 리뷰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라든지 논문을 작성하는 거라든지 또 발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준비한가를 한 3시간, 3시간, 4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10시간 정도를 다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청해 주시고요. 클릭을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좀 돌아보자면은 마지막 장인 영어 발표 및 면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꽤 많은 부분을 진행했지만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이죠. 여러분 책에서는 발음을 어떻게 하고 영어 발표 및 영어 면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할 건데요. 발음 부분에 있어서는 sound segments와 words와 sentences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이 약한 발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F와 B 발음, 그 다음 GH, 그 다음 GH가 들어가는 어떤 find와 philosophy와 rough 이런 거, PH와 F 전부 다 F 발음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가? 그 다음에 G라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가? language라든지 L 발음, R 발음, TH 발음, V 발음 되게 어려워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killer combination도 있다 그랬죠? L하고 R 사운드가 같이 나오는 거, large라든지 go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F와 P 발음, platform이죠, 그죠? puffy. 그 다음에 S와 TH 발음도 좀 구별하기 어렵죠. 스와 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혀를 그냥 빼먹으면서 스를 사우스를 해야 되는데 사우스 이렇게 보통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 confusing pairs,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work냐 work, 이거는 work이죠. L 묵으면 그 다음 pin이냐 fin이냐 log이냐 rock, flame frame이냐 loose냐 rip lip 다르다,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페어들이 이거 말고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저도 미국에 가서 이러한 발음들을 극복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어떤 비교과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미국인이 저를 집중적으로 지도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요. 물론 공짜인데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발음이 있어서는 vowels pronounced with different levels of emphasis, 그죠? 그 다음 stress나 accent를 어떻게 됩니까? full stress냐, partial이냐, low stress냐. 그러니까 단어를 읽을 적에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냐, 중간 강조냐, 그냥 강조 없이 하냐.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factor에 특히 명사 같은 경우 앞에 있고 동사는 뒤에 있다는 거죠, 그죠? factorial이라고 이렇게
형용이나 어떤 부사적인 글귀에는 뒤에가 있다, 그죠? 똑같은 팩터에 나는데도 그런 예제를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발음에 있어서는 stress for important words, 중요한 단어에 강조를 해라.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어 발표를 하다 보면은 그게 참 안 지켜집니다. 영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지만은, 그래서 미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발표를 하려면 10번 이상은 준비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사전에 벌써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서 연습만, 발표 연습만 10번 정도 하고 가야 되는데, 하기 전에 그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을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같은 거를 어느 단어가 중요한지 강조해야 되는지를 표시해 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intonation, 억양이 좀 높낮이죠, 그죠? For different sentence types.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이냐, 뭐 의문문이냐, 그 다음에 그것도 is냐, 아니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냐에 따라서, 형사문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디에 intonation을 높낮이를 결정할 건가. 그 다음 pause 표시가, pause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요 영어 발표를 하는 데서 visual aid preparation 하고요 presentation techniques, non-verbal communication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visual aid는 시각적인 자료를 어떻게 작성할 건가, view graph, transparency, OHP 슬라이드 이런 거 요즘 다 이용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뭐 파워포인트를 해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비주얼 에이드를 대부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graphic information이라든지 written text for what is said, 그러니까 그 그림이나 어떤 자료들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한글로 글로 설명해 줍니다. written text. 그 다음에 compensation for language barrier. 이러한 시각 자료를 이용함으로 하면서 우리가 언어적인 장벽들, 원어민이 아닌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우에 아주 그것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비주얼 에이드를 잘 준비해야 된다, 시각적인 자료들을. 그리고 텍스트를 준비할 적에는 thick and blocky 폰트를 쓴다든지 at least 20 points or larger. 그러니까 이 크기를, 이게 32, 이게 24인데요. 뭐 한 10m, 회중석에 가보면 한 10m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회중석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저도 이 사이에서 거의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lowercase letter를 쓰라, 소문자를 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할 적에 이렇게 대문자로 쓰지만 대부분의 소문자로 쓰는 것이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at most, 많아도 15라인. 이 전체에 지금 한 7라인, 6라인 들어가 있는데요. 15라인 들어가면 꽉 차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줄에 40캐릭터 이상 쓰면 안 좋겠다. 지금 이게 숨을 한 40 정도 썼네, 이게 보니까네. 빈칸까지 다 치면은 요 정도 쓰는 게 그다음 keywords only만,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들을 그냥 나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것이 더 그 회중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문장을 다 써서 읽으면 참 좋겠죠, 그죠? 자기가 숙지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키워드만 다 적어놔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한글 설명은 좀 더 쉬운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것들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발표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 준비하는 작업 중에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숙지하는, 충분히 memorize, 그러니까 기억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icture, cropping이라는데 color if possible. cropping은 중요한 부분을 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다음에 color로 해라. 가급적이면 눈에 많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 스타일을, 그러니까 슬라이드라고 하면 OHP 슬라이드를 말하는데 지금 이 말하는 PPT 슬라이드를 비주얼라이드를 어떻게 스타일리시하게 할 건가. 그래프라든지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플로우 차트라든지 테크니컬 이 오디언스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청중이 아주 기술적인 분야에 많이 관계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요. 플로우 차트라든지 그 다음에 좀 일반적이거나 인물사회적이나 이런 회중들을 위해서는 picture, 진짜 그림들. 그 다음에 이것도 드로잉도 그림이죠, 그죠? 이건 손으로 어떤 그림 이런 것들 말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간단한 표 같은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자면은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을 건데요. Comparison between PID와 RLC라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거는 이 그래프의 어떤 제목이 되겠다, 그죠? 타이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그렇지게 X축은 타임이면서 단위가 10ms다. 여기 Y축은 output velocity인데 RPM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피겨 인덱스 이렇게 주어가지고요. 세 가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time behavior, 그러니까 시간 거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주면서 PID 방식과 RFLC 방식을 비교했다 이 말인데, 이거 솔직히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좀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만든다면 저는 20이나 40, 100 이런 걸 뺄 것 같아요. 좀 덩성덩성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0이고 200이면 100인 줄 알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그래프에 너무 많은 곡선들을 집어넣으면 안 좋다. 4개 이상 넣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5개까지는 보는 적이 있는데 6개 이상, 7개 이상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BM 프로토콜 CAN이라는 이러한 게 되었는데 주로 non-technical한 분들을 위해서 뭐 그림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한 것. 그 다음에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이러한 블락 박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non-technical한 분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하고 테이블을 만들 적에 여러분들이 5라인 이상, 그러니까 그래프에 주고 나서 그거 설명하는데 어떤 텍스트가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이해하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그림을 주고 그것을 설명할 적에 5줄 이상은 안 주는 게 좋겠다. 저도 이걸 꼭 거의 지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no more than 6 bars in a bar chart.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차트를 그릴 적에 바를 그려가지고 하는데요. 그 바가 6개 이상 나오면 안 좋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less than 15 items in a table. 만약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든다면은 그 가로, 그러니까 줄 라인들이나 아니면 세로의 이러한 행과 열에 있어서 15 항목 이상은 안 넣는 게 좋다. 제가 볼 때 10항목 이상도 안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가 많다든지 비교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면 넣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정리를 잘해서 15개를 안 넣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 가급적이면 no numbering for figures and table이라는데요. 이걸 넣어놓으면은 볼지게도 계속 신경을 쓰이고요. 회중들이 그 순서가 사실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논문을 쓸 적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논문의 그래프라든지 테이블에 있어서 그 바디에 있어서 그걸 설명을 할 적에는 논문의 앞에 그림이 몇 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 설명이 어떤 그림을 설명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넘버링이 필요하지만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는요, 그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나 테이블은 그 설명도 그 페이지 안에서 거의 맞춰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연결이 되어서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그 슬라이드를 앞으로 뒤로 돌리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버링을 보통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 꼭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PL에 관해 설명을 할 적에 두 페이지에 대해서 연속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뭐 1-1, 1-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한다고 해서 어색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면은 not too many colors 이 하나의 아까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 그래프에 그 라인마다 너무 많은 색깔을 집어넣으면은 좀 보기가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조할 적에 우리가 볼드를 많이 쓰는데 그 하나의 어떤 문장이나 텍스트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림 안에 있는 어떤 인덱스에 있어서도 볼드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좀 깝깝해 보이죠? 이탈릭체 기울인 것들을 또 너무 많이 쓰면 안 좋다. 저는 그건 괜찮은데 언더라인을 다 강조하기 위해서 써주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횟수가 여러 번 나온다든지 한 페이지에 여러 단어들을 쓰는 데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가급적인 horizontal orientation 뭐 당연히 수평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강의실이라든지 발표장에 가면은 이 프로젝트나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레졸루션이 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리 가서 그러니까 그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가서 뭐 좌장 되시는 분에게 체어 되시는 분에게 파일을 내드리고 시연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스페셜 케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참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조금 설명을 했는데 발표 기법에 있어서는 preparation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래서 draft of speech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것들을 자료를 보면서 구사해야 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풀 센텐스를 적어가지고요. 풀 센텐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서 자꾸 읽으면서 그림을 보면서 어떤 right timing에 어떤 문장을 말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숙지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 revision of the draft and the slide 그러니까 한 번만에 뭘 하는 게 아니라 revision이 여러 번 필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 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슬라이드를 해놓고요. 그 다음 드래프트를 적잖아요. 적고 나서 하면서 뭔가 어색한 게 있어요. 아니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드래프트도 고치고 또한 슬라이드도 고칩니다. 그런 것들이 적어도 10번 이상은 진행이 돼야지 좀 완성된 그런 PPT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 보면 no need to memorize 돼 있죠. 이거는 이상적인데요. 이상적이라기보다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메모리가 됩니다. 근데 메모리를 위한 메모라이즈를 하지 말라는 거죠. 참 그게 더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고요. 자기가 시연을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연을 많이 하면은 외워집니다. 그래서 외우기 위한 외우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노트를 따로 준비하는 게 좋다. 그래서 PPT 같은 경우 중 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저도 지금 여기 슬라이드 노트가 되어 있거든요. 프랙티스를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느냐면요. 연습 중에 논리적인 관계가 이상한 부분을 개정 및 제외를 해라. 여기에 보니까
연습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어색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뭔가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비전을 해야 되겠다. 그걸 여기에 지금 슬라이드 노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공부하지 않는데 지금 저는 뭐 이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수치된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메모라이즈 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발표하러 가보면요 이게 빨리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읽는 것은 조금 반대지만요 이 슬라이드 노트를 준비해가는 건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요 자꾸 준비하면서 리비전 하면서도 슬라이드 노트도 좀 이렇게 풍성하게 적어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 노트가 여기 슬라이드 노트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펑션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발표를 해봤거든요. 똑같은 슬라이드 노트를 가지고도. 근데 다르게 발표하더라고요, 제가. 내용이 뭐라 그럽니까? 로봇의 버튼 눌려서 막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지만 발표는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저는 이 보이스,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사실 우리가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회중을 생각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끄럽고 힘들지만 이 목소리를 낼 때 이게 아주 클리어하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다음에 좀 크게 또록또록하게 그 다음에 천천히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막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거 막 빨리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나서는 좀 담대하게 하면서 회중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충분히 하고 가는가를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when speaking 안 찍게 face the audience에 안 찍죠. 저도 지금 카메라를 많이 보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face the audience 해야 된다. 청중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를 들어 학회를 가서 대학원생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요 거의 여기 아니면 화면 아니면 그냥 노트북 보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를 하실 건데 집에서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러분 조원들끼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조원들끼리 장난치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어진 페이지 5페이지다 그럼 그걸 가지고 10번씩은 연습해보세요. 큰 소리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강추합니다. 그 다음에 use microphone if available and necessary. 이거는 뭐 보통 우리 강의실보다 약간 큰 데서 한다면은요 이걸 주는데 아닌 경우는 회원이 뭐 한 30-40명 어디언스가 30-40명인 경우는 요즘 마이크로폰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 비헤이비어에 나오는데요. 하는 동안에 저도 이 강의하면서 굉장히 막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근데 어떻게 해놨죠? Showing nervousness 그 다음에 distracting behavior라든지 너무 긴장한 모습이라든지 뭐 그냥 좀 불안한 모습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럽니까 자기만의 어떤 습관이 나온다든지 저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주의해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게 발달이 돼서 있잖아요 좀 자기가
발표하는 걸 미리 찍어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한 거를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 거를 찍어서 이렇게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표 연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찍어서 보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타이밍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그 발표를 해보면은 10분 발표에 뭐 2분 질의응답이라든지 12분 발표에 뭐 3분 또는 뭐 인바이트 스피커 같은 경우는 25분 발표에 5분 질의응답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프렌들리 톡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대중적으로 좀 오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 초청 강연, 프라이머리 톡이라는 게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1시간 정도를 한다면 50분에 뭐 발표에 10분 질의응답이 이렇게 타이밍,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most time for main point or two 이렇게 하는데 메인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죠. 뭐 제일 중요한 한두 개의 주요 요점에 대해서 70% 이상을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도입 단계.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스킬이. 저도 이렇게 학회에 가서 들어보면은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한 15%에서 20%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인트로덕션이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회중들이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강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Time for audience to digest material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발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audience, 청중들이 제가 발표하는 이러한 어떤 자료들과 내용들, 정보들을 어떻게 잘 소화해낸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발표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시간 할애를 잘 해가야 되는데 그거는 저도 그렇지만 강의하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시간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대충적이지만 생각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학회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학회에 가서는 타이트하게 시간을 잘 배분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도 뭐 이거 많이 시켰는데 approximately 2 minutes per slide. 너무 긴 것 같아요. 2분. 저는 30초. 여러분들에게 거의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거는요, 학회에 가서 요즘 한 15분 발표에 있어서는 20장 정도 준비해 가라 그러거든요. 교수님들이 보통. 근데 20장을 준비할 게 없는데 있어요. 인트로덕션을 한 2-3페이지를 준비하고요. 실험한 것들 10페이지, 결론적인 거 뭐 그림 놓고 이러면은 15페이지 정도 이상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분 정도 발표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1분 안 들게.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페이지에 2분 정도를 소요하려 했는데요. 2분 동안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어떤 컨셉에 있어서라든지 베이직 인포메이션들 그런 것들 잘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always 여기 보면 always 돼 있는데요. slow down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가 다 펼쳐지는 순간 내가 막 발표해야 될 내용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걸 안 까먹고 또 이렇게 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앞서서 빨리 달리려고 해요. 그 유혹을 자꾸 자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회중들을 한 번씩 자꾸 바라보면서
정말로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천천히 발표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게 슬라이드 컨텐츠가 되겠다, 그죠? 지금 여기 이제 올라와 있는데 아주 뭐 제 같은 경우는 지금 키워드만 너무 이렇게 해놓은 면도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으로 다 보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not the exact word you are going to say except title, problem, statement, and the conclusio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이틀이나 problem statement, 그러니까 아주 문제를 제시하는 것들, 그런 conclusion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많이 제시해 놓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keywords, diagrams, pictures, and so on 이런 것들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아까 전에도 visual aid가 그랬는데 우리가 특히 영어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런 단어들이 말고도 많은 문장을 좀 쓰게 됩니다. 우리의 그 기억은 이 memorize 하는데 능력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포텐셜은 충분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좀 담대한 면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발표를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러 가보면 뭐 많은 분들이 앉아있으면 30명, 50명이 있지만 저는 200명 앞에서 외국인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슬라이드 3장이 넘어갈 때까지는 너무 너버스 했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20장을 발표를 하고 30장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3장 정도 지나가면은 좀 이렇게 약간 담대해지면서 슬로우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부분에 있어서는 get your audience's attention.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 회중들의 청중들의 그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텐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트로덕션을 준비해요. 그다음 give people a reason to listen to your message.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아까는 거부할 수도 있지만 질문을 던져가면서요. 아니면은 왜 여기 앉아서 제 이 톡을 듣고 있는지를 좀 상기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질문을 던진다든지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든지 자기가 톡을 할 그 메인 포인트를 돌려서 이렇게 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러한 이유를 조금은 설명해야 되겠다. Preview your message. 예를 들어서 뭐 먼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다. Preview. 그다음 how to start.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톡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발표가 성공하는 데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뭐 영어를 발표해라 그러면요. Today is my topic. of the talk.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냥 70%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갔는데 미국에 왔는데 우리 교수님은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 간단한 인사를 하고요. Today 하고 나서 Today is what I want to discuss with you. 뭐 이런 식으로 오디언스를 어떻게 동참시키는 그러니까 Today what I want to discuss.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의논하고 싶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참을 유도하면서 그 what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그런 그 테크닉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써먹었는데요.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What I want to discuss is how to start the presentation efficiently.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답이 여기 있다 그죠? Rate a personal experience. 내가 겪었던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연관시키면서 또한 그들도 겪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실험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연관시키면서 그 다음에 ask rhetorical questions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한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provide a dramatic example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제가 만약에 로켓 그 발사에 관한 그러한 강의나 발표를 시작한다면 최근에 뭐 그 어디죠? 어디였나요? 민간항공사에서 우주여행을 시작했잖아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러한 예를 들면서 하든지 그 다음에 좀 너무 경직돼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가보면 막 정말 그래서 어떤 유머러스한 그러한 농담까지는 아니라도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러한 어떤 대화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 좋다. 그 다음에요, 어떤 often with a quotation 인용이라든지 어떤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conclusion이라든지 how to end 어떻게 마쳐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저나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약한 것 같아요. 그것은 문화에서도 있는 그 요인을 찾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클래스를 통해서 논문을 쓰는 거라든지 발표하는 데 있어서 발전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참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피드백을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서 피드백을 계속하면 아마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